네, 안녕하세요. 브레인스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는 유아들 숫자 강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숫자 강박이 뭐냐면은, 이게 숫자 강박이 보통 남자애들한테 많이 걸려요.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보통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이 더 많이 누르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문자 강박 중에 글씨 강박은 대체적으로 이제 여자애들이 많이 걸리고요. 남자애들은 기호 중에 숫자 강박이 더 많이 걸리고 대체적으로 남자애들이 숫자를 좋아할 때 엄마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그리고 애들한테 숫자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애들은 숫자를 많이 알아도 숫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숫자를 해주면은 여기서 애들이 그냥 확 돌아버려요. 왜냐하면은 여자애들은 보통 이제 말하는 거, 언어, 이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관심도가 높고요. 남자애들은 이런 숫자 관련된 것,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게 태어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걸 지금 봉인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하지 말라는 거야. 1, 2, 3, 4 그 숫자를 보여주고 기호를 보여주고 1, 2, 3, 4라는 거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어디서 해요? 어린이집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면은 애들이 숫자 강박에 걸려서 와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런 거 알까? 몰라. 엄마들이 원하니까 해준대. 근데 남자애들이 숫자 강박에 걸리면은 엄마들은 환호성을 지르지. 왜? 우리 애가 숫자를 안 해, 뭐네. 36개월까지는 하나만 주세요, 두 개만 주세요, 세 개만 주세요 하면 애들이 그걸 꺼내서 준단 말이야.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 1, 2, 3, 4라는 숫자를 보고 이거는 1이고 요건 2이고 요건 3이고 이걸 안다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아는 거. 사과 두 개만 주세요. 애들 역할놀이 할 때 사과 두 개만 주세요. 그러면 사과를 두 개를 꺼내 주잖아. 사탕 하나만 줄래? 그러면 애들 하나 주고, 어? 과자 두 개만 줘. 그러면 지가 딱 해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원래 영유아 발달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거를 보고 애들이 읽는 것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글씨 강박이 들어가는 이제 기본 조건이 애들을 숫자를 읽히고 글씨를 읽히는 거야. 자, 남자 애들이 대체적으로 숫자를 알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체적으로 자동차나 버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버튼 여기에 이제 집착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대체적으로 버스를 타고 또는 전철을 타고 또 아빠차를 타면은 앞에 있는 차 번호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번호판을 읽기 시작해. 그 엄마들이 기뻐하지. 애들이 36개월 전후인데도 번호판을 읽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건데 엄마들은 좋아한단 말이야. 이 번호판을 읽기 시작하면은 이제 애들이 읽었을 때 엄마 아빠가 무시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체적으로 반응을 보인단 말이야. 좋은 반응을. 그러면 애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하는 건지 알아. 그러면서 관심도가 전부 다 숫자로 쏠리게 돼요. 애들은 다른 거 관심이 없거든. 엄마 아빠가 관심도를 높게 보이는 거에 관심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남자애들은 특별하게 이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모든 관심도가 한 곳에 쏠려버려요. 그러면서 하고 다니는 게 애들이 맨날 버스를 타자고 그래. 그러면은 언젠가부터 버스 안내 방송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애들이 숫자가 있는 주변 물건들에만 관심을 가져요. 여기 포스터가 있는데 여기 뭐 몇 명, 뭐가 있고 숫자가 있으면은 가다가 포스터를 향해 가지고 숫자를 보고 숫자 1이네 몇 이것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포스터 안에 있는 숫자만 보게 돼요. 그리고 다른 거 관심을 안 보이고 가고 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숫자만 있으면 그걸 계속 보고 그거 하고 와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관심도를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버스 안내 방송을 하고 그다음부터 애들이 자동차 강박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동차를 엄청나게 사달라고 그래. 특히 버스 종류를 많이 사고 자동차 어쨌든 자동차를 많이 사기 시작을 하고 애들이 집안에 있는 숫자에 관련된 것들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애들이 덧셈 뺄셈이라는 거나 또 수에 대한 개념하고 숫자 자체에 강박을 보이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엄마들이 그거에 호응을 하게 되는 순간 아이에 따라서 숫자 자체의 개념을 아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진짜 최악의 경우는 숫자 자체에 대한 기호 자체에 대한 강박을 보낼 때 이게 이제 문제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심도가 숫자에 관심도를 보이고 모든 숫자가 있지 않는 거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애들이 갑자기 지도에 빠지게 돼요. 공통 특징들이에요. 지도에 빠지게 되고 엘리베이터 버튼에 더 집착을 하게 돼요. 숫자가 없으면은 아예 관심 자체를 안 보이게 되고 작은 글씨, 작은 숫자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숫자를 더 읽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더 자그만 거 이거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숫자에. 어떻게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숫자가 없으면은 얘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냥 책 육아를 했으면 책하고 숫자에만 관심을 갖게 돼. 책하고 숫자. 이게 완전히 그냥 좌뇌로 가는 거거든.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갑자기 세계 지도에 관심을 갖게 돼. 이렇게 돼요. 세계 지도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세계 지도에 있는 조그만 글씨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갖게 돼. 조그만 글씨, 조그만 숫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세계에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애들이 막 그걸 다 외우기 시작해요. 그게 다 외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엄마가 애가 똑똑하고 영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 아이는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관심도가 하나로 쏠리게 되면서 우뇌를 버리기 시작해요. 우뇌를 버리면서 애들이 만들기 그리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자동차를 그리고 자동차를 하고 만들기도 자동차 그리기도 자동차야. 근데 자동차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만들기도 해도 맨날 버스만 만드는 거야. 버스만. 세계 지도를 그려야 되니까 지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림 자체가 맨날 지도 그림만 그려요. 그림이 진척이 없어. 맨날 똑같은 지도 그림만 그리게 되는 거야. 숫자 관심을 가지면 다 선을 이용해서 그렇게 돼요. 학교를 들어가서도 다른 거는 관심이 없고 숫자에 관련된 것만 하는데 이게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가끔 엄마들이 애가 숫자에 관심이 있을 때 구몬을 시켜버리면은 이때부터 얘가 뇌가 굳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학교 들어가면서 얘가 뇌가 굳어요. 우뇌를 못 쓰게 되는 거지. 근데 숫자 강박이 있더라도 아이에 따라서 2학년 때까지 좀 멀쩡하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숫자 강박 보이는 거 외에는. 근데 3학년부터 문제가 터져요. 얘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숫자만 찾는 거야. 그렇다고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간혹 가다가 애들이 숫자를 잘해가지고 미친듯이 그거를 선행을 쭉쭉 빼가지고 수학만 하는 애들. 이게 겉보기는 애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 걸릴 확률이 많아요. 아스퍼거 증후군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무조건 문자, 기호, 숫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요. 애들이 그렇게 돼요. 숫자 강박이 걸리면은 애들이 엘리베이터 관심 갖고 버스 타는 거, 전철 타는 거 좋아하고 버스 안내 방송
또 전철 안내방송. 그걸 그냥 집에 있을 때도 막 떠들고. 앞에 있는 차 번호판 그것만 하루 종일 읽고 다니고. 지도 좋아하고. 집에 세계 지도 맨날 갖다 달라고 그러고. 지구본 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 자그마한 숫자. 각 그 지도에 있는 각 나라의 인구수까지 애들이 외워버린단 말이야. 이게 강박 증상이 일어날 때 이래요. 근데 애들이 그걸 영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들이. 아니야. 애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학교 가면 다 잊어버리거든. 결국은 얘는 강박증만 남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가서도 숫자에 관련된 거 외에는 관심조차가 없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 중간에 엄마들이 이게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 숫자를 멀리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가 얘를 연상까지 시켰다. 이제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60개월 전에는 애들이 숫자에 대해서 남자애들이 막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해줘도 안 되고 엄마들이 애들이 숫자를 하고 오면 집에서 무시를 해야 돼. 거기다가 애들 숫자 한다고 또 시계까지 가르치고 막 이러잖아. 애들 망가지는 거 일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 하는 육아 스타일이 뭐냐면은 애를 3학년까지만 육아를 하고 말 생각으로 육아를 해요. 애들 초등 교과 과정조차도 끝마치지도 못하고 애를 그냥 종료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육아들. 애가 뭐 좀 조금 알면은 애를 영재라고 생각하는 육아들. 애가 자폐증이 생기는지 이게 강박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애가 똑똑한지 문제성이 있는지 조차 구분을 못한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야. 왜? 조기 교육을 하다 보면은 애가 겉보기에는 똑똑해 보이거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이가 뭐야? 뇌가 망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 후에는 2학년 3학년 돼서 하게 돼. 못 고쳐. 어떻게 고칠 건데. 공부 내려놔야지. 다 내려놔야 돼. 얘는 초등 교과 과정을 끝낼 수가 없는 아이거든. 근데 이거를 집에서 안 한다고 하면은 뭐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그걸 만들잖아. 근데 어린이 유치원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집에 브루마이드든 모두 숫자로 된 거 싹을 다 없애고 애들 장난감도 숫자로 된 거 있으면 다 테이프로 붙여놓고 없애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남자애들한테는 이 숫자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해서 멀쩡한 애들이 있었다. 그건 어쩌다 하나야. 그리고 멀쩡한 애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 아니야. 이 초등학생이 지금 36개월 이전 애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그대로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때는 장난감에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각종 숫자 브로마이드, 각종 숫자 병풍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달라요. 지금 유아 애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육아를 하고 있어요. 위험한 육아들. 자폐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육아 물품들이 너무 깔려 있어요. 실사 사진들, 실사 물품들, 실사 동물 사진, 실사 동물 피규어들. 이런 것들은 36개월에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거거든. 애들한테 위험하니까. 이게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되고, 집에도 숫자로 되고 있는 것들, 애들이 지금 유학이다 생각하면은 다 떼어버리세요.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진짜로. 애들이 지금 유학인데 지도에 강박을 보인다. 그러면 숫자 강박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이제 지도에 너무 관심을 보여. 애가 6살인데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제 중증으로 가고 있기 전이야. 그리고 애들이 엘리베이터에 강박을 너무 많이 보인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애들은 즐거워서 막 행복해. 막 버튼 막 누르고. 큰일 난 거야. 당장 집에 있는 숫자부터 다 띄워버려요. 집에 있는 시계도요, 로마자로 다 바꿔버리고. 꼭 봐야 된다면. 아니면 시계를 다 떼어버려요.
숫자를 앞으로 1년간 안 보여줘야 돼.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여줘? 그럼 엄마 일 그만둬야 돼. 그리고 집안 육아를 하면서 숫자가 없는 최대한 환경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복구가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숫자 강박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숫자로 시작한 애들은 숫자로 망하게 돼 있거든. 책으로 시작한 애들은 책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유아기 때. 영어로 시작한 애들은 영어 때문에 망해요. 무조건 시작한 것 때문에 나중에 망하게 돼 있어. 학교 가서. 농담 아니고. 책으로 시작한 애들은 만화책으로 끝나게 돼 있던지 아니면 책 중독으로 애들이 보지 말아야 될 책들을 활자 중독이 되는 거고. 영어로 시작한 애들은 뭐예요? 모국어 중추 다 날라가가지고 애들이 언어 지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지력이. 숫자 강박에 걸린 애들은 이 숫자에 관심도가 하나로 쓰이기 때문에 애들이 인지가 바닥이 떨어져요.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야 돼요. 그래. 숫자 강박이 생겼는데 얘가 숫자를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수학을 잘해. 수학만 잘하면 뭐해. 다른 과목을 안 하는데.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나중에 5학년, 6학년 지나가지고 시냅스 정리할 때 다 날라가. 중학교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지금 유아기 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 위험한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60개월 이전에는 웬만하면 숫자를 하면 안 돼요. 60개월 넘어서도 애들 7세 이전에는 절대 연산시키면 안 돼요. 우리 애는 뭐 40개월인데 지금 막 1 더하기 1이 인지 알아요. 야, 그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외운 거야. 이게 이런 게 위험하다니까. 외우는 것.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좀 조심해서 웬만하면 안 하길 바라고 애들이 숫자, 기호, 문자 특히 애들이 망하는 시점이 36개월 전후에 한글을 읽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애는 한글 때문에 망하게 돼요. 읽는 것 때문에 망하게 돼. 애가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베르니께 실효증 걸리면서 문해력 착살 나거든. 농담 아니라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지가 무슨 얘기를 읽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읽기 때문에 베르니케 영역을 계속 통과를 하기 때문에 베르니케 실효증이 걸리면서 지가 나중에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얘기를 하면서 말이 안 통하게 돼요. 책 많이 읽은 애들이 멍청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유아기 때는 그거 시작한 아이가 도드라지게 문자 숫자 기호 이런 것들 또 책임은 책 이런 공부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상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미리 하게 되면은 그 과목 때문에 얘가 나중에 망하게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 조기 교육을 안 하는 애들이 나중 돼선 똑똑해지고 과거에 무슨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막 이런 애들은 우리 때도 했었다라고 하는 게 그때 시절의 유아식이랑 지금 유아식이랑 물품 자체가 달라요. 유아 물품 자체가. 그때는 놀이터 가면 애들이 있었고 지금 놀이터 가면 애들이 없어.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유아기 때 동요를 들려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사운드 자극이 많으니까 여자애들 과잉 언어 증후군이 걸려요. 근데 옛날에 고등학생 애들은 뭐예요? 동요를 틀어줬더라도 36개월 전에 아무 문제가 안 생겼어요.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애들을 자폐증을 만드는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너무 많아요. 유아용품 중에. 그래서 다 조심하셔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